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랩 제34강으로서 건축 배연과 소방 재연, 그 중에서도 구획화재 연기 하강에 대한 제어 이론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하여 이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제어 분야는 또 건축 방화 분야, 소방 방재 분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 화재 측면에서는 연기 제어가 인명 안전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3강에서는 연기 제어 법령과 연기 하강 시간 계산 방법을 공부했죠. 우리나라는 건축법, 소방법, 건축에서는 배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연기를 빼낸다는 개념이죠. 또 소방법에서도 연기를 빼내긴 하지만 제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해서 주로 설비들을 이용하지만 건축법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재연이라고 하는 소위 컨트롤한다 이겁니다. 컨트롤. 이쪽에서는 연기를 익스트랙션 빼내기만 한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배연 설비, 소방법에서는 재연 설비. 용어 자체부터가 서로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주로 이제 배연 설비 중에서도 배연 창을 중심으로 패시브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소방법에서는 거실 재연과 부속실 재연 설비로 해서 건축물의 설비 기준 14조, 또 NFPC, NFTC 501과 501A로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4학년이 되게 되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성능 설계도 직접 한번 여러분 해봐야 되니까 이 법적인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NFSC에 대해서 PC로 되어 있고 TC는 퍼포먼스 성능 기준이죠. TC는 테크니컬, 그러나 기술 기준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나눠져 있다. 성능 기준에는 재료나 공간, 설비 등의 안전 성능에 대한 기준이고, 안전 성능을 이루기 위한 기술 기준이 이제 NFTC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되어 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연기 제어에서 1995년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건축법과 소방법에서의 모호했던 점, 지금도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당시 건축법 배연과 소방법의 재연은 나눠지면서 급기가학식이라든지 급배기 방식이라든지 특히 이제 설비에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소방법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계단이라든지 비상용 승강기, 재연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기술 기준이 95년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도 연기 제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안은 무엇인지,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기에 확산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 NFPA 921에서는 가이드, 이 화재 조사와 이런 쪽을 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NFPA 921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유한 최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최적법을 공부하고 실전 예제로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유한 최적법으로 한번 풀어내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유한 최적법, 유한 차분법, 유한 요소법 같은 것들은 수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꼭 내용 알고 있기 바라고, 특히 FDS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FDS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한 최적법을 여러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해서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입니다. 자,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변수들을 아주 손쉽게 또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열전도 해석을 했던 사례를 엑셀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조건과 경기 조건을 이용하여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자,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전도 해석. 자, 열전도 해석을 그러면 간이하게 할 것인지, 정상으로 할 것인지, 비정상으로 할 것인지, 그 중에서도 유한 최적법이 FD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내용들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기가 하강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리고 연기가 하강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화재 이론이 있었죠. 존 모델과 CFD 모델 중에 존 모델을 이용해요. 질량 보존을 이용하고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서 N이 0일 때, N이 2일 때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요 식을 유도해 오는데도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 좀 필요했죠. 적분을 하고. 자, 만약에 이 아트리움 같은 경우 상층 부에 뭐랄까요, 아주 멋진 등 같은 것들이 달려 있고 그렇게 높을 경우, 또 계단 실에서의 어떤 그 높이가 다를 경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내용을 공부해 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결과적으로 연기 하강의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버블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2로서는 연기 하강의 제어 이론.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연기에 관련된 내용, 연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건축법과 소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현행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체득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34강의 강의 목적은, 자, 연기적 하강,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주로 건축에서 바라보는 환기이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환기이론. 두 번째는 자연배연, 자연배연으로 인해서 연기적 하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건축법의 배연설비에 해당됩니다. 또 거실제연에 의한 연기적 하강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3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2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두 가지 자연배연과 거실제연을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가. 자, 이런 식으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항목에 따라 건축법과 소방법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 내용들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28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인명안전 기준. 자, 바닥으로부터 1.8m까지 연기층의 높이가 내려올 때까지 사람은 전부 대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8m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자,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FDS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FDS를 통해서 하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전 모델과 CFD 모델 두 가지를 전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지금은 이번에는 존 모델을 이용하여 1.8m 기준으로 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연기층의 한계선 1.8m. 자, 요 내용.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자, 존 모델을 이용하여 연기층의 높이, 건물의 높이 H, 연기층의 높이 Z, MP, 풀륨의 유량이죠. 풀륨 유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연기층의 질량 보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있었던 대로 N이 0일 때, 또 N이 2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들 납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2일 때 알파라는 거 하는 것은 키우는 알파 t의 제곱,
화재 성장률이죠. 화재 성장률 킬로와트 퍼 세크의 제곱. 킬로와트 퍼 세크의 제곱. 자, 이거에 대해서 알파 T의 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을 때 발열 속도, 열 방출률이라고 했죠. 열 방출률. 그렇지만 속도라는 개념이 안 오게 되면 모호합니다. 연소율, 환기율. 자, 이거 연소 속도, 환기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하고 열도 마찬가지로 발열 속도. 자, 속도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시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시간당 얼마, 시간당 에너지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대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열 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히트 릴리즈 레이트, HRR, 열 방출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열 방출률 그러면 여러분 들어봤을 때도 헷갈리니까 100을 갖고 있는 데서 80이 나오는 건지 70이 나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발열 속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HRR이다. 이거 꼭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T의 제곱, 알파라고 하는 거 화재 성장률이죠. 자, 화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파는 울트라 패스트, 메디엄, 슬로우. 그래서 0.19부터 0.003에 이르기까지. 또 T가 1055kW에 도달하는 시간 75초부터 600초에 이르기까지.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열 속도 알파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표현하고, 자,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화재 연기 제어에도 요 내용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에서는 환기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에 대한 의도적인 교환. 그런데 여기에 만약 화재로 인한 연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 이것은 환기라고 하지 않고 건축에서는 배연, 연기를 배출시킨다. 끌어낸다 이거죠. 배연. 그래서 끌어내는 방법은 자연환기라고 합니다. 자연환기. 그래서 자연적 구동력. 그건 뭐죠? 자, 밖과 안의 온도 차이, 밀도차, 압력차를 이용하여 또 높이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과 창문을 이용해서 연기를 빼내는 거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건축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이르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 환기, 건축법에서는 배연, 건축 배연, 연기 배출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배연 설비, 배연창.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환기와 배연 같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배연 혹은 재연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거죠. 자, 또 기계 환기, 일종 환기라고 한다면, 자, 송풍기가 있죠. 송풍기. 자, 송풍기가 실내 송풍기 급기하는 거와 배연, 배기하는 거. 자, 만약에 일종 환기라고 하게 되면 강제 송풍과 강제 배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병원 수술지라든지 영화관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압력차가 없는 거죠. 자, 똑같이 불어넣고 또 빼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압력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일종 재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방법에서는 일종 재현이라고 하고, 급기, 기계 급기, 기계 배출. 자, 이것을 우리는 일종 환기라고 하지만, 건축에서는 일종 환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차용을 해서 일종 재현. 똑같은 분야지만 용어를 바르게 쓴 거죠. 다르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종 환기. 환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환기.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과를 다니게 되면, 건축 설비과를 다니게 되면 그 중에 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냉난방, 공조, 공기 조절 설비. 자, 또 1종이 있으면 2종이 있겠죠. 이번에는 기계적으로 실외에서 급기를 하고, 외부 배출은 자연적으로
하는 그러면 결국은 내부는 정압이 생기게 되고, 다시 말해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다른 데서 연기가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무균실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종 환기인데 우리는 이종 재현을 해서 수방법에서는 주로 이종 재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 환기에 기본적으로 이종 환기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연기일 때는 이종 재현, 설비를 쓴다 이거죠. 설비. 주로 건축법은 재료와 구조를 이용하는 데 비해서 소방법은 주로 설비를 이용하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전부 이런 내용들이죠. 자, 3종이 있게 되면 3종은 부합이 걸리는 겁니다. 자, 실외에서는 자연적으로 물론 이제 복도에서 다른 쪽에서 급기를 하지만 실제 이쪽으로 문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주로 이제 배연 설비에 의해서, 기계 설비에 의해서, 자, 그래서 내부는 부합이 걸리는 거. 이거는 거꾸로 다른 실내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약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흡연실 같은 경우는 주로 요 3종 환기를 쓰고, 소방법에서는 3종 재현. 자, 법에서는 주로 이런 내용보다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3종 환기, 3종 재현, 2종 환기, 2종 재현, 1종 환기, 1종 재현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연기를 제어하는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연배연에 의한 연기적 하강의 제어, 건축법 배연설계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잘 참조해서 봐주시고, 자, 자연배연은 배연구, 배연창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발생한 연기를 배출하여 연기층 하강을 제어한다. 자, 1.8m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연기적 하강을 제어한다. 자, 구동력은 온도차에서부터 밀도차, 내외 온도차가 있는 거죠. 내외 온도차. 자, 화재실은 아무래도 엄청 온도가 높고, 바깥은 뭐, 지금 높아봐야 30도죠. 자, 그러면 1200도, 30도에서 오는 차이. 물론 초기에는 이제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자연배연창은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자연배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밀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압력 차이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배연창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관계하고 있는지 설치 대상을 보게 되면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 그 중에서도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등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6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양병이라든지 정신병원, 재난 약자들을 주로 이제 관계하는 용도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설치 대상으로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보게 되면 설치 방어구획당 반드시 한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유효 면적은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 혹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층 이상의 건축물, 그 중에 6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방어구획당 1개소, 그 다음에 1제곱미터 이상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설치 위치를 보게 되면 3m 미만인 경우에는 천정으로부터 0.9m 이내에서부터 연기가 쌓인다 이거죠. 쌓이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연기가 배출되는 거죠. 3m 이내인 경우는 아래 하면으로부터 2.1m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배연창이라든지 배연 풍도는 부연재료로만 돼 있고 구체적인 재료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고열의 연기들에 의해서 착화 가능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또 외기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현행의 법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다. 자,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배연창 유효면적. 자, 이걸 보게 되면 유효면적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지만 배연창의 성능과 품질 관리 기준. 자,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계속 오래되게 되면 누수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열에 의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소방관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층부 연소 확대 위험성이라든지 자, 이런 다양한 것들 또 어디에 피난자의 방향과 어떻게 설치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미비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작동 순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동으로 하는지 수동으로 하든지. 그런데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화재 감지기에 작동돼줘야만 하는데 요즘 비화재보도 많고 또 화재 감지기 작동으로 인한 것에 부담을 느낀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경우도 많죠. 또 아니면 어디에 이 배연창이 있는지 또 이 관리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작동 스위치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배연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 우리가 이건 제천 스포츠센터였죠. 배연창을 누군가가 고의로 꺼놨다는 얘기가 이제 감지기와의 관계죠. 또 7개 설치대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거꾸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배연설비에 대한 설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1제곱미터 이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또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외단열 공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풍이 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유지관리는 몇 년으로 해야 되겠는가, 성능은 어떤 성능을 확보해야 되겠는가, 내용연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론적으로, 자연배연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배연의 기본 개념은 온도차를 이용하고, 온도차가 밀도차를 이용하고, 압력차를 이용한다 이거죠. 자, 델타 T는 델타 로우와 델타 P, 델타 로우 G Z과 연결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 모델을 고려해서 질량 보존 문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MP, 항상 MP와 관계되는 때는 MP부터 우선 규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기는 MP. 여러분 MP 기억납니까? MP, 플륨의 유량이죠. 플륨의 유량. MZC라고도 불리고, 또 외기로부터 유입되는 유입구로부터 들어오는 질량, 또 M2로부터 상층부로도 그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벽면에 붙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림을 표현했을 때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을 오른쪽에 압력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외 차압과 상층부 배연구 위치에서의 차압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고, 자, 높이 Z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배연 면적 또 급기 면적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질량 보존과 요 식이 나오게 된 과정, 이것은 17강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자, 17강 내용 꼭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화재를 공부하면서 MP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게 되면 모든 화재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재 해석 시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플륨에 대한 거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17강에서 이미 17강 내용입니다. 정식화를 한번 했었죠. 정식화. 식으로 나타냈다 이거죠.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음과 통하여 부력으로부터 생성된 운동에너지를 통하여 자, 0.08의 발열 속도의 3분의 1의
제세 3분의 5승. 자, 아까도 화재를 우리는 발열 속도로 규정했죠. 발열 속도. Q는 알파의 T의 제곱. 자, 그 Q의 3분의 1승에 높이의 3분의 5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화재실의 연기층의 온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온도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온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메카프리에 의한 방법,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메카프리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층의 온도 계산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죠. 따라서 자연변이 연기층의 온도 계산이 아주 온도차가 낮을 때는 의미가 매우 적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적은 거죠. 자, 그래서 메카프리 방법에 의한 연기층의 온도 계산. 좀 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용하고 해서 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발열 속도 구할 수 있었죠, 아까. 또 로우와 T는 온도를 구할 수 있으면 밀도차, 온도차를 구할 수 있으면 밀도차. 이것은 로우 T는 353이 됐던 거죠. 그래서 로우를 알게 되면, 온도를 알게 되면 로우는 T분의 353. 자,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 방제 재료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급기구 위치에서의 압력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온도 차이를 알고 있고, 밀도 차이를 알고 있고, 압력 차이를 알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면적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부 극비율량은 델타 P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자, 델타 P를 구하는 방법, 자, 베르노이 정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이 델타 P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속, 유량. 했었죠. 이 유량에서 델타 P는, 유량은 M은 알파 A의 2로 델타 P다 했으니까 이건 5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델타 P를 다시 꺼내게 되면 2로 무한대분의 알파 AD의 제곱에 M2 하부 극비유량이 등장합니다. 자, 하부 극비유량을 알게 되면 배기구 위치에서 압력차도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압력도를 그린 거에서 델타 P, HE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자, 요 내용을 통하여 다시 또 M을 구하게 되고, 다시 면적, 배연구 면적을 다시 산정하게 되면 A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면적이죠. 자, 요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있죠? 우리나라 법령에는 방호구획당 1개소 또 1제곱미터 이상 어떤 화재이든지 관계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법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법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학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연구로부터 유출량과 배연구 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M을 구하고 질량 유량을 구하는 거죠. T를 구하고 온도를 구하고 밀도를 구하고 압력을 구하고 하게 되면 뭐가 등장한다? 배연구 면적이 등장한다. 그러나 화재 초기 단계, 자, 온도 차이가 얼마 없을 때 이거죠. 온도 차이가 얼마 없을 때, 또 천정공이 낮은 공간, 그건 배연 효과가 기대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 생각에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건축물 뭐 2.5m짜리라든지 3m 정도짜리에서는 배연 창 같은 것은 큰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층고가 높고 그런 어떤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아트리움 공간 같은 이런 쪽에 또 교외에 상당히 높은 음악당이라든지 자, 이런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화재 초기 단계
또 천정 낮은 공간에서는 배연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유는 자, 압력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자연 배연 실험에서 배연구와 급기구의 정보를 파악하면 어떻게 파악하죠? 급기구를 알고 그러면 배연구를 알 수가 있고 배연구를 알면 급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기층의 높이와 온도, 압력차 분포도 산정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잘 맞더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입니다. 자, 배연과 급기구의 정보를 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통해서 배연구의 정보, 급기구의 정보 이것을 알게 되면 화재의 연기 하강에 대한 이 어느 시점에서 연기층의 높이와 온도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잘 짜쳐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배연 설계 프로세스는 배연구와 급기구의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지금 이런 프로세스고 마지막 5번째가 면적 선정은 온도부터 밀도, 압력차를 이용하여 배연구 면적을 선정할 수 있다. 자, 이건 공학적인 툴이죠. 공학적인 툴.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학적인 수법, 또 시뮬레이션적인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배연구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있겠지만 급기구가 배연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게 되면 밑으로 올수록 이것은 이제 배연구 면적과 급기구 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른쪽이 급기구 면적이 큰 겁니다. 자, 급기구 면적이 커질수록 중선의 높이가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층부의 압력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커지다 보니까 배연량이 증가하고 연기층의 높이도 증가하고 연기층의 온도도 저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연구의 면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급기구의 면적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두 가지가 같을 때 1대1일 때보다도 오히려 급기구 면적이 큰 경우가 배연량이 증가하고 연기층이 증가하고 온도도 저하된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이 배연량이 급기구 면적이 커질수록 배연량이 많아지고 또 급기구 면적이 커질수록 연기층의 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면적이 커질수록 연기층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배연구 면적, 급기구의 면적 둘과의 관계, 자, 이를 통한 화재 성상의 파악, 자, 이런 관계하는 이론, 법적 내용,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건축법과 소방법의 차이점. 자, 다음부터는 이제 3번입니다. 이제는 거실 재현에 의한 연기층 하강. 자, 재현설비, 소방법에서 재현설비는 거실 재현과 부속실 재현으로 있습니다. 자, 거실 재현의 이 규모가 소규모, 대규모, 이거 400제곱미터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또 부속실 재현 같은 경우는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차연, 극히 가압을 통해서 차연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강의하지 않고, 시간 관계 강의하지 않고 추후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거실 재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법적인 내용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재현설비는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 소방법 공부했던 것처럼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소화활동,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피난안전성 확보와도 이렇게 관련지어서 현재 지금 모든 법적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크나큰 잘못인 거죠. 왜냐하면 소방활동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플래시오버를 지나 연기층이 거의 전층에 왔을 때 얘기고 또 피난 문제라고 한다면 1.8m 정도를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대상으로 하는 화재가 자체가 틀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설계를 한다거나 이건 할 수가 없죠. 복잡하고 의미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소활동 설비로 되어 있으면서 피난 얘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물론 관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중과 대응 내용이 기본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틀린 것을 놓고 그 내용들을 대응책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재현 설비는 스타트부터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활동 설비로 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재현 설비. 그렇지만 일단은 소와 활동 설비뿐만 아니라 피난 안전성에도 관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재현 설비. 자, 이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나온 영상이니까 한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거실 재현 설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화재실에 연기를 배기하고 인접한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하는 개념입니다. 거실 재현 설비의 동작 원리는 화재 시 감지기 동작 또는 재현 설비 수동 조작함의 버튼을 눌렀을 때 화재 재현 구역의 재현 경계벽, 방화 셔터 등을 통해 연기 확산을 일정 시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실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옥상 등으로 연기를 배출하여. 자, 이런 형태로 현재 지금 되고 있고, 자, 일단 배연기를 이용하여, 특히 설비를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급기도 마찬가지로 설비를 이용하고, 물론 이제 인근에서 별도의 급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자, 거실 재현은 배연기를 이용하여 연기를 배출한다. 중요한 것은 배연기의 구조는 환경팬과 비슷하지만 실제는 500 내지 600도의 고온의 가스를 일정 기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환기용 팬과 완전히 다른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배연기 자체도 그렇고 각종 덕트도 마찬가지죠. 내열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거실 재현 관련한 법령 한번 볼게요. 자, 설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좀 전에 건축법의 내용에서는 주로 6층 이상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됐고, 또 6층이 아니라도 재난약자 시설들이 주로 집중됐다고 한다면 거실 재현 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가 또 무창층이 있는 구조물들, 이런 무창층이란 것은 전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상가라든지 지하층, 무창층, 또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자, 이렇게 또 200 무대라든지 수용일 100명 이상 경우에 해당 영화 상영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에 소방청장이 재현설비 화재안전 성능 확인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성능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성능이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시 종합터미널에 있었던 사례도 보게 되면 배기 팬들이 미작동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화재 시에 급기와 배기를 겸용을 해서 거실, 그러니까 공조 설비의 각종 덕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경우에 갑자기 화재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작동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배기팬들이 미작동하는 사례들이
그런 성능 기준이 불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거실 제한 설비는 대부분이 공조 전용 설비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전 성능이 매우 미흡해서 23년도가 돼서야만이 어찌 보면 각종 덕트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기준들이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제연 전용 설비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들 공조와 화재 용의료 또 두 개 나눠서 한다는 것도 공사 비용이라든지 또 이 각종 루트 같은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공조 전용 설비와 겸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 성능이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잘 한번 감시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거실 제한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다른 것보다 60m라고 하는 거, 또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 상호 제한 구역이라든지 거실 제한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라든지, 자, 이런 기본적인 제한 구역에 대한 규정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다. 자, 또 별도의 불분명한 경우는, 층이 불분명한 경우는 별도의 제한 구역을 한다. 어찌 보면 제한 구역과 방화 구역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소방부에서 말하는 제한 구역과 건축부에서 말하는 방화 구역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더라. 어떤 차이였죠? 1차적으로 지하 또 무창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로 소방법이었고, 건축법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방화 구역만이 아니지만 어떤 배연 같은 경우에서는 6층이라든지 6층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 6층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법적인 내용은 상당히 불비하지만 어찌 보면 최소한의 정해야 될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계속 개정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좋은 방법들을 자꾸 제안해 줘야 됩니다. 또 거실의 이 소규모와 대규모 400제곱미터로 아까 한다고 했죠. 여기 보게 되면 일률적으로 배출량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공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세계적인 배출량 산정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조차에 대한 기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지니어들은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거꾸로. 자, 이거를 맞추어서 한다고 한다면, 잘 이것만 맞춘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방법에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자, 소방법의 3종 거실 제한, 3종에서는 주로 급기에 대해서는 이 다른 쪽에서 한다고 하고, 자, 배기에 대해서만 기계적인 팬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경우입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 모델을 이용하여 ME와 MP를 이용하고, 자, MP를 또 반드시 또 등장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M이라는 것은 최적이니까 로우 VA로 해주게 되고, 또 MD에 대한 델타 P, 또 상층부에 대한 델타 P. 자, 요 내용도 다음과 같이 압력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 제한 설계 프로세스는 배연 풍량을 선정하고 환대 목적이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앰플 구하고 온도를 구하고 밀도를 구하고 최적을 구하고, 그러면 이거에 걸맞는 기계적인 설비가 필요하겠죠. 자, 배연량 확보. 자, 반면에 이것은 자연 배연과는 다르게 기상 조건이라든지 연기층의 온도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 용량의 제약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연기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거실 제한 실험에서 압력차분포도 거실 제한량을 이용해서
연기층 높이와 압력차 분포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재현량을 사용해서 거실 재현량, 압력층, 연기층 높이, 또 압력차 분포도 당연히 계산 가능하죠. 그 식들을 이용하여. 자, 이건 일례입니다. 자, 폭이 40m, 길이가 10m, 높이가 3m. 아까 40m, 10m면 400제곱미터죠. 아까 일반적인 작은 거와 소규모와 대규모에 해당되겠죠. 이상이니까. 자, 이때도 배연 풍량을 구하시오. 거실 제한 3종입니다. 자, 위쪽에 이 배연기가 달려있다 이거죠. 자, 허용 높이에서 화재 풀림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연기가 접하는 주변의 면적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연기층 온도, 메카프리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연기층 밀도, 로우와트는 353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배연 풍량, V는 로분의 M으로 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당 1360 세제곱미터의 배연 풍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공학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또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어떠한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 너랑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적인 내용, 또 자연 배연, 기계 배연, 특히 이제 이 소방에서는 재연이라고 했죠. 재연. 그 중에서도 1종 재연이도 있지만 2종, 3종이 있다. 자, 1종, 2종, 3종. 자, 2종, 3종을 할 수 있으면 1종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토대로 하게 되면 1종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급기 댐퍼, 급기 밑으로 돼 있지만 주로 옆에서 나오는 거죠. 급기 댐퍼와 배연구를 병용 시에 어떠할까? 자, 압력차 분포를 그리게 되면 3종에 비해서 압력차가 매우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연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존 모델을 이용하여 M0는 MP와 MDL 더한 것이다. 이유는 뭐죠? M0는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하나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또 MD는 다음과 같이 아까 있었던 내용 델타 P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ME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델타 P를 정리함으로써 델타 P를 또 구할 수가 있죠. 자, 요 내용을 다시 또 급기 가압 설비 이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필요 급기량을 구할 수 있다. 아까 델타 P까지가 저기에 나왔던 거죠. 좀 전에 식에서. 자, 그러면 1, 2, 3, 4, 5, 6을 통하여 필요 급기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층부에서 급기를 이용하여 연기층 높이와 압력차 분포를 예측이 가능하다. 아주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결과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연구 내용들이 매우 부족한 것은 국립소방연구원도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연구기관들 부족하고 또 대학들도 아직은 상당히 연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연구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예제입니다. 필요한 급기량은 자, 그래서 첫 번째 풀림을 구하고 면적 구하고, 자, 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연기층 온도를 구하고 밀도를 구하고 또 압력차 델타 P를 구하고 또 유량을 구하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약간은 필요 급기량에서 전체적으로 최적 유량으로 6730 세제곱미터 시간당으로 산정된다. 자, 자연 배연량, 또 건축 배연창에서 자연 배연, 또 기계적인 소방법에서 기계적인 재연에서 거실 재연에서 2종과 3종에 대한 계산.
자, 이것을 다시 일종으로 다시 환산했을 때의 방법.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실 재현과 자연 배연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배연 설비 또한 거실 배연, 재현 설비 소방법에서도 거실 재현과 특별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에서의 자연 배연, 특배에서 자 부속실 재현 설비에서의 재현 설비.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거실 배연, 거실 재현만 가지고 이번에 했지만, 다음에는 특별 피난 계단에서의 자연 배연, 또 거실 재현에서의 부속실 재현.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디테일한 내용은 둘째 치고, 장점은, 자연 배연의 장점으로 해서는 부력에 따른 배연 성능이 향상되더라. 천정 높이. 자, 부력이라는 것은 온도가 상당히 높을 때 얘기죠. 높다 보면 압력차도 커지게 되고, 또 천정 높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또 압력 차이도 커지게 되고, 반면에 거실 재현에서는 높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능이 확보되더라.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더라. 반면에 자연 배연 단점으로는 상층부, 잘못하면 그쪽으로 이 화염 같은 것이 나가게 되면 연소 확대가 위험하더라. 또 풍향에 따른 배연 효과가 큰 바람이, 센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더라. 또 연도로 효과에 의한 외계의 유입도 문제가 되더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거실재현에서도 마찬가지로 덕트와 경로, 관통부 등이 필요하다. 자, 지금은 또 이제 공조설비라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덕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기준 또한 상당히 미비하다는 얘기 있었죠. 또 덕트나 방화구에서 약점이 되더라. 문이 폐수장애. 자, 그만큼 2종, 3종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급기에서만, 배기에서만 뺀다든지 하게 되면 문 쪽이 거꾸로 폐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피난 시에. 자, 어떤 풀륨에 대한 교란, 만약에 2종을 했을 경우 하게 되면 밑에서 급기를 했을 경우는 풀륨이 교란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내용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배연설비, 수방법에서 제한설비. 자, 그래서 원리는 부력에 의한 자연 배출, 패시브 시스템. 자, 그렇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지와 연동되다 보니까 패시브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죠. 자, 기계 재현에 의한 강제 급배기, 액티브 방법. 주요 대상물 6층 이상, 또 정신병원, 지하가 무창층, 방화구획당 1개소, 동일실, 인적구역, 통로 방식, 위치. 자, 1종 재현, 2종 재현, 3종 재현.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배연 설비와 재현 설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재 안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배연 설비도 마찬가지고 건축 설비 기준도 있고 소방법은 화재 안전 기준도 있지만, 특히 소방법은 법적인 위치부터가 소방 활동 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 방법, 또 시공 방법, 유지 관리 방법, 또 내용 연수,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또 서로 상호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화재 안전은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론적인 걸 공부하고 있지만 법적인 내용과 또 실무적인 내용, 거기서 나오는 괴리 같은 문제들, 또 실제 화재 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설비들의 또 배연창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우리가 환기에 대한 4가지 방식이 기본적으로 배연에도 재연에도 사용되고 있다. 자,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또 자연 배연의 개념들은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로서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설계 프로세스, 배연금 면적 산정하는 데까지 우리가 설명했죠. 자, 그리고 거실 개념, 3종 거실 재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존 모델과 훌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하여 최적 배연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또한 2종 거실 재현 같은 경우에는 3종 배연에 비해서 배연량이 상당히 증가하나 다음과 같이 계산 프로세스가 있었고 필요 가압 극비량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배연 설비의 재현 설비, 매우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건축 배연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하다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축 설비 기준이 되어 있지는 하지만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왕법도 급기 이 전실 재현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재현 설비, 거실 재현의 내용도 주로 이제 이 지하가와 무창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 다양한 내용들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공조 설비와 겸용을 하다 보니 2023년도 이전에 돼 있던 것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소방 쪽도 마찬가지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또 건축법의 연기 제어와 상호 연계가 되고 특히 소방법은 공조 설비와도 상호 연계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화재 안전과도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줘야지만이 서로 윈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8장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번에 연기 하강의 기본 제어 기본 이론들이죠. 그리고 현황. 다음에는 이제 수직 관통구역에서 연돌 효과라든지 연기 유동 성상들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극기가압 이론, 소방법의 전실 제한 설비, 차연에 의한 거.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현행에 우리가 연구 테마를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제어야말로 건축 방어와 소방 방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 교차되지 않고 또 공조 설비와도 서로 교차되지도 않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로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품질 관리, 내용 연수 같은 것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산적되어 있는 과제다라는 걸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의하면서 이걸로 34강을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